안녕하세요.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 자체는 뭐 사실 쉽지 않았던 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만 하더라도 아침에 상승이 나오는 것 같더니 이제 끊임없이 하락이 나오고 뭐 이제 뭐 변동성이 되게 컸던 거죠. 변동성이 되게 컸던 하루입니다.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거의 1%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보이다가 뭐 막판에 올라오긴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오늘은 종목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예상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딱 두 종목, EID와 신풍재질을 정리했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둘 다 수익은 났습니다. 그 EID 같은 경우 새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횡보를 뭐 대충 한 이 정도에 사고 있었다고 한다면 3%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5% 정도의 3%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더 고점에서 했으면 어쨌든 3%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수익을 모두 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로 EID 시간 외 마이너스 7%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뭐 일단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 횡보할 때 한번 팔고 막판에 다 팔았습니다. 사실 제가 3시부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좀 바빠가지고 이게 막판에 종가에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지점에서 나왔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트론이 대장이죠. 그리고 EID는 부대장이에요. 부대장인데 지금 이트론은 오늘 정지였습니다. 그 말은 EID는 일단 내일 정지죠. 자, 이트론은 내일 장이 열립니다. 그쵸? EID는 어떻게 되죠? 정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되게 도박이 되는 거예요. 도박. 왜냐면 이트론이 만약에 내일 상승으로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면 EID도 모레 물론 시간 외 마이너스 7%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서 끝날 겁니다. 왜? 이트론이 오늘 상한가로 내일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트론이 내일이 꽂는다면 EID는 당연히 마이너스 7%뭐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요 가격이죠. 이 가격에 횡보할 때 샀던 사람들 지금 3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상한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만약에 물론 하한가로 시작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한다 해도 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이너스 7%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할 거 없는 게 일단 내일 우리는 이트론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트론의 흐름을 봐서 만약에 이트론이 좋게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날 수익으로 나오든지 시초가에 수익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음날 어쨌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관심 두고 봐야 될 거는 딱 한 종목입니다.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이와 함께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이화전기죠. 이화전기가 시초가에 갭으로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를 말아버린 다음에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까지 그렇다한 시세를 내지 않았었다. 그렇잖아요. 이트론, EID 뭐 막 3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만 유독 한 몇 퍼센트일까요 이게? 30%? 이 정도 수익밖에 안 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이 없습니다. 거래 정지라든지 단기 가열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생각이죠 오늘. 왜? 아침에 시초가에서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얘가 EID를 능가했죠. 그러면 얘가 오늘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화전기는 물론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면 안 되는 가격에 샀지만 딱 이 가격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가서 지금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 이트론이 정말 많이 빠져서 시작하면 얘도 당연히 저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일 이트론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한다면 이제는 이화전기가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은 간만에 보는 이게 신고가라 뭐 어느 지점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월봉으로 봤을 때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보이나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옛날이라 한 728원?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여기 574원? 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테마가 아직 조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해당 종목은 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월 17일입니다. 맞죠? 이화전기를 우리는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얘는 언제 매수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횡보할 때 매수할 거고요. 3분봉 기준 횡보할 때 매수할 거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어떻게 시작할지 저도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횡보할 때 우리는 매수를 할 건데 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이트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매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트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매수합니다. 만약 이트론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무너졌어요. 매매하지 마십시오. 왜? 조정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에 한해서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트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몰리고 아침에 반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반짝하는 거와 속지 마십시오. 왜냐면 오늘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횡보할 때 횡보가 중요합니다. 횡보는 여러분 기준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60분 정도? 이 안에서 횡보를 해야 됩니다. 뭐 10분 횡보했다 3분봉 기준으로 보면 봉 3개 생기는 거죠. 그걸로 뭐 횡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가격에서 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우리가 이제 스푸트니크를 약간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는 약간 걱정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찝어드렸던 또 다른 종목 신풍재지입니다. 신풍재지의 경우에는 뭐 우리도 이것도 깔끔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죠.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3,420원 근방에서 놓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물론 이 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이거를 잡았다면 진짜 대단합니다. 14%의 수익이 나오고 있겠네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진짜 잡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 뭐 대단한 거지만 횡보할 때를 볼까요? 그나마 횡보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높게 잡으면 여기. 그렇죠? 이거 이 안에서 횡보하고 있었죠. 이 안에서 횡보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했더라도 만약에 이때 샀더라도 몇 퍼센트 수익인가요? 8% 수익을 낼 수 있었겠네요. 3%가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가겠죠. 신풍재지 어제 왜 말씀드렸었나요? 쿠팡 관련주고 쿠팡 관련주가 지금 엮이다 보니까 재지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제자로 얘는 어땠죠? 그렇죠. 얘는 시간외 상한가로 끝났죠. 시간외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시초가의 19%로 시작합니다. 19% 시작해서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3,420원을 왜 골랐습니까? 3,420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자리였죠. 일봉상으로 본 게 아니고 분봉상으로 본 것 같은데 3,420원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이잖아요. 이때 넘었다가 꼬꾸라졌는데 여기 넘으니까 오르고 여기서 반등 한번 받고 반등 받았는데 뭐 이탈을 했다가 저항 받고 그렇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크다고. 그래서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자고. 근데 여기가 도저히 안 오면 언제 사자고? 횡보할 때 사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 계획대로 했으면 이것도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관심 종목에서 신대항제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시간 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일 매매할 종목으로 선정해보고 골라봅시다. 맥점을 골라보자고요. 맥점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여기 나쁘지 않은 자리네요. 52,060원. 올 리가 없죠. 올 리가 없죠. 여기도 뭐 나름 나쁘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있죠. 왜? 여기서 지지를 계속 받다가 횡보하다가 뭐 뚫었다가 여기 이제 저항 받다가 또 저항 받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63,800원. 내일 오지 않겠죠? 분봉으로 봅시다. 분봉으로 봤을 때 이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이쁜 자리. 이 자리 어때요? 이 자리. 68,600원 정도라고 할까요? 왜? 여기까지 볼까요? 68,600원. 저항이었어요. 넘었어요. 여기서 횡보를 해요. 횡보했다 잠깐 이탈하지만 또 넘었더니 시세를 주고 여기서 살짝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가 여기 저항 한번 받고 넘었다가 저항 받고 지금 요 자리에서 놀고 있죠. 68,600원. 신대항 재지를 우리가 68,600원 금방 or 횡보할 때 마찬가지로 3분봉 이 기준으로 내일 매매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종목.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푸트니크와 쿠팡 이 두 가지에서 흐름이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뉴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히토류 생산 수출 제한 움직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미중 분쟁 관련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보시다시피 히토류 쪽에서 나올 거라고. 히토류. 여기서 히토류는 누구죠? 유니온 워터리얼입니다. 그 유니온. 얘네가 히토류 관련주예요. 뭐 티플렉스도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다 보이세요? 얘네가 다 어떻게 됐죠? 그렇죠. 갭 상승이 나왔죠. 왜? 얘는 히토류 관련주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자리 이쁘잖아요. 뭐 언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쁜 자리. 3,440원에 만약에 누군가가 샀었더라면 30% 이상 먹고 있겠죠. 유니온도 예전에 대장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네요. 5,490원. 5,490원 정도에 샀으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어쨌든 한 20% 정도 먹고 있는 걸까요? 시간 외에 4% 올랐고 시간 외에 7%. 여러분 참고로 유니온 머터리얼이 내일 대장주입니다. 이 섹터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유니온 머터리얼을 매수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니온 머터리얼 흐름 한번 볼까요?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는 이 가격까지 온 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 외에서 많이 떴고,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맥점을 잡아본다면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길게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어디서 보이나요? 길게 봤을 때 좋은 자리. 좋은 자리는 여기 하나? 4,420원. 근데 이 가격 이상에서 시작할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내일은. 그렇게 쳤을 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주봉으로 봐야 되겠죠? 안 보여요, 지금. 주봉으로 봐도 안 보이네요. 주봉으로 봐도 딱히 좋은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없습니다. 좋은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은 안전하게 가자고요. 안전하게. 왜? 이 종목 어차피 만약에 횡보할 때 샀으면 횡보할 때 샀으면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이슈가 뭐 며칠을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린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이 종목도 내일 관심을 두고 보자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터리얼 해서 얘는 횡보할 때 상봉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세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린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3%만 먹고 일단 반 정도는 파세요. 왜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이트론의 흐름에 따라서 얘는 그 다음날, 즉 목요일날 정말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도합권에서는 살짝 상승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쨌든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에? 아니, 여기서 이거 몇 퍼예요 도대체 여러분? 최소 40% 나오네요. 이 자리에서 드신 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서 먹었다 해도 더 많겠네요, 이 자리면. 그러니까 뭐 이거 100%, 200%, 30%, 300%를 노리지 말고 그냥 40%나 먹었어? 아 그래, 이 정도 만족하자 하고 한 반이라도 팔면은, 여러분 반이라도 팔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여러분 반대가 돼요. 만약에 제가 40% 먹었어요. 그건 571원에서 40%라고 하면은 한 200원이 더 가까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수익을 40% 먹었으면, 만약에 흐름이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수익인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수익인 거라고요. 이 가격까지 올지도 모르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확률이 더 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40% 먹었으면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전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1,000만원 넣었으면 여기서 40% 400만원 버셨잖아요. 그럼 그냥 800만원 벌 수 있었는데 한 400만 먹고 나오자, 이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까지 안 팔아, 난 이거 분명히 조정이고 어차피 내가 40% 먹었으니까 끝까지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EID, 이트론, 이화전기 세 종목이 내일도 핫할 건데, 아마 내일은 이제 EID는 죽고 이제 이트론과 이화전기에서 움직임이 나올 건데요. 아마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면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예상일 뿐이고 절대 알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 종목입니다. HAB 오늘 되게 움직임이 컸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9시 30분에 뭐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뭐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이제 하한가를 이제 찍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상승이 나옵니다. 왜 상승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사실. 만약에 상한가에 누가 이제 먹고 있었다면은 한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왜 이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해당 뉴스가 아마 그 시점쯤에 나왔었습니다. 당사 조사 맞지만 사실관계 소명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 말했던 게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오후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HAB가 뭐 잘못된 기사다, 자기들은 뭐 이렇게 구라친 게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만약에 HAB를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악재보다는 호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사람들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뉴스를 뜨고 나서 이거 만약에 오후 2시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대박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올랐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마이너스 7.66%의 급하락이 나옵니다. 왜? 방송을 시작 안 했거든요. 방송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많이 꺾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HAB를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뭐 사실 수익을 계속 먹고 나왔어요. 사고 팔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다 팔고 잘했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제가 이제 등한시했던 게 오후 2시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나온다는 걸 했을 때 그만했어야 되는데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다행히 이때 최저점에 샀어요. 왜냐면 너무 깨파락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때가 VR 걸렸습니다. VR 걸리기 직전에 샀는지 끝나자마자 샀는지 기억이 끝나자마자 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서 말하는, 나 이때도 억울한 게, 제 상사께서 갑자기 이제 대화를 나누자 하셔가지고, 제가 만약 이것만 봤으면 이때 다 팔았을 텐데, 못 팔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고점은 지나갔죠. 지나가고 이제 이때 반을 팔았는데, 그래서 또 샀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과대 낙폭이었어요.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HAB가 여러분, 근데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당장. 그리고 참고로 상장 폐지 조건 해당 안 됩니다. 이 종목. 왜냐면 2018년인가 2019년에 그 매출도 이제 어쨌든 영업 이익을 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자본 장치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3월 달에 있을 상패 패스 3월 달에 있을 3월 달에 있을 상패 시즌 뭐 이때 막 걸릴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만약에 하한가 치고 뭐 더 치면은 더 매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식은 과거가 반복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이때 얘가 하한가를 맞고 점 하를 맞고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행보를 꽤 오래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물론 지금 가격에서 10배는 힘들다고 봅니다. 뭐 싼 종목도 아니고 더 이상. 근데 지금 이슈가 여러분 떨어지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뉴스 때문입니다.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혐의,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HAB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거짓말로 나타나면은 분명히 오늘 나갔던 가격만큼은 언젠간, 긴 기간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긴 기간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적어도 9만원 선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내일도 하한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만약에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틀 후에 만약에 이틀 후까지 깨파락을 했다고 치면 그때 매수하십시오. 그때 매수를 하면 지금 만약에 평단이 뭐 7만원 뭐 8만원 뭐 이러신 분들도 만약에 이게 뭐 한 3만원 4만원까지 왔다 치면은 엄청 낮아지거든요, 평단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거짓이 아니다 라고 나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물렸던 금액을 다 뺄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이렇게 윗자리에 잡으신 분들은 조금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여기 뭐 맥점을 잡아볼까요? 맥점, 좋은 맥점은 어디 있을까요? 뭐 당연히 여기는 당연한 자리겠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네요. 이게 25,000원 그 부분인가요? 23,000원 부분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한데, 근데 뭐 사실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60%니까 뭐 하한가 한 두 방 더 맞으면 여기 가까이 올 수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만약 이 가격 오면은 어차피 지금 상장 폐지는 안 됩니다, 올해. 그러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죠. 차라리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었어요. 9만원에서 2만원에 만약에 반을 매수했다 치면은 딱 반이 되겠죠. 한 이 정도? 내 평당 5만원까지 낮추면은 만약에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보고도 나올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HAB를 소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 이릅니다. 차라리 지금 투매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투매가 나오기 기대하면서 더 많이 떨어져라. 그리고 나서 첫 양봉이 나오는 날, 그것도 좀 유의미한 양봉이 나오는 날이 온다면, 물론 전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내일도 좋은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나시길 바라고요. 언젠간 우리가 주린이에서 주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